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인매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적나라하게 이 한 PD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수용성 시장, 대전시장, 자, 그 지방의 어떤 시장의 어떤 과열의 주범의 중심은 법인매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연코 법인매매였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법인매매가 이제 그전에도 하신 분들이 있고, 작년 초부터 이제 그 법인 매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이 돼버렸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의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니까, LTV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끌어들여서 집들을 모아나가는 그런 투자가 유행을 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나중에는 수용성 시장에 와가지고서는 단타 매매로 기승을 부렸다는 거죠. 자, 그게 왜 단타 매매가 되냐면, 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은 그 물량이라는 게 딱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단지에 1000가구가 되는 그 아파트 단지에 한 10% 정도 나와 있으면 100개죠, 100개. 자, 그 100개의 물량을 다 걷어들이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법인 매매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물량을 쓸어갔다는 거죠. 자, 쓸어가다 보면 또 다른 법인이 들어오고 또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자, 그러면서 지난번 수용성 시장에서 집값이 1억, 2억 급등을 하였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의 혼란의 중심에는 법인 매매가 있었다. 최근에 그 보도자료에 의하면 수용성 시장에서,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인 매매가 지난해보다 3배에서 10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3배에서 10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런 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집을 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떤 유행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강의도 많았고, 뭐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그 법인 매매의 장단점, 뭐 또는 법인을 만드는 법,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자,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걸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몰랐을까. 저는 정부도 그걸 알았다고 봅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빤히 통계청에서 들여다 보이는데. 자, 그런데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드디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오늘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김영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실거래를 분석해봤다. 자, 분석해보니까, 자, 이렇게 경기도에서 3배 내지 10배의 법인 매매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그 연말에 경기도 지역이 뜨거울 때, 자, 이렇게 법인 매매가 극성을 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한 그 법인 매매에 대한 심각성에 어떤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잠시 리센치였죠. 자, 22억으로 법인 거래를 했던 거죠. 개인이 법인에다 판 거죠. 자, 그러면 법인 매매가 극성을 부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개인에 대한 주택 제한을 시작하면서부터죠. 자,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아파트만 사면 올라갔죠. 자, 전국이 다 그랬습니다. 일부 지역 빼고. 자, 나중에 부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국이 다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냥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겁니다. 사기만 하면. 자, 그런데 자본이 많아야 되는데, 자, 자본이 많지 않으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규제를 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던 거죠. 법인은 대출에 제한이 없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법인 대출을 이용해서 다 주택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물량을 확보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보시면은 유튜브나 어떤 그 블로그 보시면, 나는 어느 지역 가서 샀다, 나는 어디 가서 샀다, 포항 가서 샀다, 나는 울산 가서 샀다, 나는 인천 가서 샀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그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법인 계좌를 이용해서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법인 매매가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집을 대출을 한 80%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을 80% 받아가지고, 자, 그것을 월세로 넣는 거죠. 월세를. 자, 그러면 월세로 넣으면 그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면 되겠죠. 어떤 경우는 그 월세가 남는 경우가 있죠. 남는 경우가. 자, 그걸 이제 소위 묵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돈은 거의 안 들이거나 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도 집을 한 채, 두 채 계속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량을 다 확보하다 보면 문제는 한두 사람이 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는 그게 캐 보이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법인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니까 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투기 시장이 됐고 아파트에 단타라는 게 유행하게 된 겁니다. 유행. 아파트에 단타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전에도 그런 단타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고 나서 2, 3개월 안에도 이렇게 파는 단타. 자, 그런 게 유행했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물건을 내가 여러 법인들이 들어가서 어떤 한 단지의 물건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싹쓸이 했는데 3천, 5천 올라가는 것은 뭐 금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또는 실수요가 들어오니까 자, 그러면 그냥 법인 매매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다 대고 그냥 파는 겁니다. 왜냐면 5채, 10채 사버리면 양도세를 내도 그 돈이 목돈이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이 뜨고 저 지역이 뜨고 자, 그랬던 게 바로 그 풍선 효과라는 거였죠. 풍선 효과의 본질은 바로 법인 매매에 단타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그런 그 법인 매매가 바로 비규제 지역, 자,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법인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까요? 자, 바로 이제 절세 효과를 누린 거죠. 절세 효과. 개인과 법인은 양도세율이 틀립니다. 자, 법인세만 내면 되니까. 자, 그리고 법인 매매를 통해서 물건 싹쓸이 하기가 좋다는 거죠.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3억짜리 집을 사서 1억 5천을 융자를 받고 자, 그리고 1억 5천에 전세를 주는 겁니다. 대신 1억 5천 전세는 전세금 보증하는 그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법인 매매가 얼마나 그 단타가 극성을 부렸냐면은 지금 뭐 소위 그 지방에 투자하고 뭐 하시는 분들 중에 법인을 안 만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법인들이 거의 법인을 끼고 했다는 거죠. 법인을 끼고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런 법인 매매에 대한 강의와 어떤 매매 기법, 자,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유행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인 매매를 하고 이렇게 이제 대출을 끼고 거의 무피 투자로 물건을 싹쓸이 하다 보면 그 나와 있는 매물들을 거의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요즘은 또 뭐가 문제냐면 어떤 투자자들끼리 투자에 대한 정보가 그 SNS상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어떤 투자자가 집을 샀다. 나는 이거 샀다 하고 또 이렇게 블로그에 또 띄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그 사람이 왜 띄우겠습니까? 내가 샀으니까 당신들도 와서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선진입한 사람이 여기 요즘 현장이 뜨겁다더라 하고 그 어떤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본 또 다른 2진 투자자가 또 들어온다는 거죠. 또 3진 투자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순식간에 호가가 3천, 5천, 1억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선진입한 투자자는 거기다 대고 털고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투자자는 그걸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결국은 실거주자가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거주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고 그 피해를 주는 주범이 바로 법인 투자자라는 거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다단계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단계 구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아파트가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죠. 이건 투기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들이 시장을 선진입을 하는 거죠. 자, 선진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면은 또 이렇게 노출을 해요. 블로그에. 샀다. 나 어디에다 대고 계약하고 왔다. 이렇게 은근히 흘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도 강의 들어온 수강생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지역이 좋대더라 하고 얘기하면 그거 들은 수강생들이 또 사러 가겠죠. 그 살아간 수강생이 또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옆집에 있는 투자자, 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투자하라고. 자기 아는 사람한테 투자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 한 지역으로 계속 몰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울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울산이라는 지역이 조그만 지역 도시 아닙니까? 뭐 광역도시라고 해도 그 도시에 나와 있는 그 일정한 특정한 지역의 아파트의 개수는 많지 않겠죠. 자, 그런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외지인들이 들어가면 그 매물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동나겠죠? 자, 그렇게 동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그 지역에 사는 그 원주민들은 자기네 아파트는 또 고평가되었다고 안 삽니다. 근데 외지인들은 투자로 들어가니까 원래 그 가격이 맞는데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오르니까 이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또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아파트를 사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비싸게 사는 어떤 그런 그 다단계 구조라는 거죠. 그 주범이 바로 법인이고, 그리고 그 부동산 강사들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강사들이 거기서 다 그 어떤 정보를 자기들이 먼저 사고, 그걸 흘리고, 그리고 블로그에다 대고, 나 어디 가서 계약하고 왔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은근히 흘리고, 자,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고 다녀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주식 리딩 한다고 그러죠? 뭐 이렇게 주식 소개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월 얼마 내고, 자, 그 사람들이 상한가 종목 추천해주고,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주식 상한가 종목 추천한 사람은 미리 사놓겠죠? 그러면 그 상한가에 사겠다고 막 덤벼들면 그 종목은 상한가를 치겠죠? 자, 그러면 그 미리 사놓은 업체들, 관련자들은 그 주식을 거기 상한가에다 패고 나오겠죠? 자, 부동산도 아파트 시장도 제가 보기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 구조인데 그러한 구조로 가는 그 시장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그 방법이 법인 매매였다. 개인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이 수십 채를 그렇게 거래하면 당연히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도, 제대로 내도 그건 세무조사가 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 시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 소도시, 뭐 울산보다 작은 소도시, 예를 들어서 군산이다. 포항 정도, 예를 들어서 포항이다. 아니면 원주다. 원주의 전국 투자자가 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 지역의 집값을, 아파트를 다 싹쓸이하고, 그리고 또 블로그에다 퍼뜨리고, 자, 그리고 집값을 띄우면 그 지역의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어떻게 되겠냐. 불을 보듯이 뻔하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이 법인에 대한 규제, 갭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이 갭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주의니까. 자, 그런데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런 투자하기에 유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갔다가는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다 파괴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거품이 낀 집값을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집을 샀는데, 그럼 대출을 받고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소비가 줄겠죠. 그리고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고점을 쳤다가 떨어질 것이죠. 투자자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는 다 죽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거품이 형성되고 나중에 은행까지 부실해질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투기 세력들이 법인 매매를 이용해서 시장을 혼란시킨 게 바로 2019년도 비규제 지역의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 마지막에 휘날리가 수용성 시장이었고, 지금도 다른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국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자, 그 문제입니다, 문제. 자, 그래서 국토부가 그것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다. 자, 잠시 리센트를 보니까 심각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사더라.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사더라. 자, 그리고 갭 투자로 물건들을 사더라는 겁니다.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융위와 국토부가 공조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출을 불법적으로 그 주택 매매나 투기로 이용한 경우를 찾아서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불법이 확인되면 그 대출을 다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으니까 세제도 또 개편할 가능성은 높죠. 왜 그러냐면 지금 법인 매매가 개인 매매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자, 거기다 이제 중과세를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법인으로 많은 물량들을 지금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산 사람들이 많죠. 뭐 몇십 채 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 종부세를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토끼몰이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토끼몰이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방관을 한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사라. 법인들 많이 사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집을 팔 때마다 중과세를 때리겠다. 자, 그렇게 나오면 이제
그동안 법인을 통해서 집을 매집한 사람들이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과세도 때리고 대출 받은 것을 불법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여당은 이제 그 180석 과반수를 확보한 강력한 여당입니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적폐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이념을 가진 당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그 법인을 가지고 집을 사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절대 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당신들이 받아간 대출을 정당하게 썼는지. 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집을 전문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법인이 집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자,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대출이 안 나갔지 않냐? 자, 그러면 은행을 압박하면 그 법인을 통해서 금감원에서 은행을 압박하고, 그럼 은행이 그 대출자를 또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그 법인 매매로 집을 사신 분들의 그 집들에 대한 대출이 회수되면 매매로 마구 쏟아질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집을 지방에 다니면서 막 사겠다. 자,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렇게 법인 매매를 위해서 갭 투자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골로 간다. 자, 지금 정부가 법인 매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 법인 매매의 그 어떤 규제를 안 하면 이 시장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초저금리에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다 매점매석하면 그건 뭐 집값이 올라갈 것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뻔한 겁니다. 자, 그건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정한 겁니다.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불공정한 거죠. 그러면 정부의 규제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고 법인 매매를 통해서 집을 많이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물건을 털어야 되는 단계가 된 거죠. 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법인들이 다 매집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도 싸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법인들이 자꾸 수익을 매매 차익을 투기를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다고 하면 자, 그 법인의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투기 세력이 쩐주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수백억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역, 한 아파트를 공략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참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 자, 뭐 이렇게 공략을 하면 그 대장 아파트가 오르면 그 밑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르니까 그러한 큰 규모의 투기 세력들, 큰 규모의 법인을 만든 투기 세력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시점에서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자, 시기적절하게 정부의 경고 사인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경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투기 세력들, 자, 그것을 못하게 법제화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법제를 시켜서 투기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 지방의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